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양천구 역사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혹은 일하고 계시는 목사동의 역사에 대해서 혹은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데이터로 저희가 함께 이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익숙한 양천구 지도고요. 목사동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화곡동하고도 붙어 있고요. 다른 목동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목사동 지도입니다. 이렇게 목사동 경계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여기가 지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 강서구,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목동 3단지 아파트고요. 여러분들 사는 곳은 이곳이고 아마 주민센터는 굉장히 구석에 조금 있어가지고 아마 그 이동하시기가 그렇게 주민센터로 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양천구 목사동에 무려 강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강서구로 이사를 못 간 강서고등학교네요. 원래 강서구 시절에 아마 만들어진 고등학교였겠죠. 자, 목사동의 역사랑 특징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동은요, 1988년 1월 1일 양천구와 함께 같이 만들어진 최초의 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서구의 등촌동, 화곡동과 접하고 있고요. 곰달래길하고 곰달래 고개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양천구 이사 와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목사동 들어와서 곰달래 고개로 잘못 자전거를 끌고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른 그 까치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자전거 타고 도저히 못 가겠어. 무슨 엄청난 고개를 넘어서 막 힘들게 갔어. 뭐 이렇게 그 집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은 평탄한 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보처럼 길을 못 떼어가지고 여기 올라갔고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제 그 버스들이 마력이 되게 약할 때는 여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곰달래길, 곰달래 고개 있는 곳이 저희 목사동이고요. 뭐 양천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지하철 교통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목사동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 영도중학교, 강서고등학교 있고요. 여러분들 모여 사시고 있는데 다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도 안에 이렇게 동 전체 지도랑 인근 조금 더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금년간에 새로운 그 지하철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철이 이렇게 그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네요. 곰달래길 이렇게 타고 가다가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여러분들 지역의 어떤 그 데이터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강의가 녹화되고 있는 게 2021년 12월인데요. 강의 자료는 2021년 11월 달 통계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의 통계들을 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통계 시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는 10월이나 11월 최신의 데이터까지가 올라와 있는 통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통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월 아니면 여름철 2분기 데이터 혹은 그 작년도 2020년 데이터들까지밖에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계 시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2022년과는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약간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추세, 우리 동네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를 살피시는 데는 아마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 이렇게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들 좀 대비해서 그 주민센터 담당하시는 분께 미리 그 통계 데이터 부분
PDF 파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그 데이터들 조금 받아가지고 출력된 상태로 조금 크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가장 기본적인 인구 관련 기본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대 숫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구 숫자, 세대당 인구 몇 명이나 되는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평균 연령, 유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살피시고 나면은 동해 인구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틀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전체 인구는 잘 뭐 아시겠지만은 1,000만 명이 이제 조금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1,000만 명이 넘었었다가 지속적으로 서울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앞으로도 몇 년간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서울시 인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시 막 1,000만 명 넘어가는 일들은 여간해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재작년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연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정도 아주 작은 수치긴 하지만은 인구 감소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도 주로 경기도 지역으로 딱 많은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 인구가 이거보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천구 인구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실 양천구 전에 말씀드렸던 양천구는 이미 거의 모든 땅에 사람들이 골고루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부분 아파트가 지어진다거나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져서 가구 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요즘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가구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시 또 늘어나는 일들은 없을 것 같네요. 양천구 전체 인구는 뭐 45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여성 인구가 항상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목사동 만 가구 정도 살고 계시고,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네요. 2만 5천, 뭐 500명, 600명, 700명 정도 인구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성 인구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인 25,489명에 외국인은 약 180명 정도. 양천구는 구 전반적으로 외국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구에 속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 인구 970만 명 중에 20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서울시에는 살고 있거든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뭐 한 2.3% 정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양천구는 45만 중에 뭐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외국인 인구라 1%도 훨씬 안 되는 외국인 비율이고요. 특히 목사동 같은 경우는 더 낮은 비율을, 외국인 거주 비율을 보이고 있네요. 세대당 인구는 2.5명 정도입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높죠. 근데 하지만은 뭐 목일동이랄지 모고동 같은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1인 가구랄지 이런 비율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그나마 서울시 평균보다는 훨씬 가족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인구 2만 5천 명에서 15% 이상 훨씬 더 많은 그런 15% 정도 되는, 10%는 훨씬 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 10%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평균 연령은 41.8세, 서울시 평균이나 양천구 평균보다는 조금은 어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유년부양비, 이 유년부양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통상 이제 이 나이 또래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이 같은 경우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이 비율인데 14.6,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구 100명당 요 인구가 14.6명 정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은 양천구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부양비 15.9. 물론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요. 서울시 전체 평균 노년부양비나 양천구 전체 평균 노년부양비에 비하면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이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에 대한 비율 65세 이상 요 비율이 15.9 정도 된다는 뜻이니까 요 두 개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 이 지역이 얼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비율이 되느냐, 늙어가는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100 정도 되는 108 정도 되는 그냥 수치인데 서울시 평균이나 양천구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동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데이터로 살펴봤을 때 너무 뭐 젊지도 그렇다 그래서 심하게 늙어가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이네요. 그 5세별로 5살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잘라놓은 인구의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그 0세부터 4세까지에서부터 해가지고 20대까지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리고 40세부터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렇게 다른 양천구의 동들과 조금 비슷하게 요 또래 분들이 요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하거나 지역에서 가정을 이뤄나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인구가 다시 같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그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은 지역을 떠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 그러한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하시는 분들, 집 사고 팔고 이사 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 이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유로 이사 오고 어떤 사유로 이사 가시는지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이 끝나고 나면 떠난다고 하면은 이 나이 또래에서부터 그 아이들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연유에선지 그 젊은 층의 인구가 여기 남아있건 아니면 잠깐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있던지 간에 그 유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젊은 층 인구가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에 뭐 원룸이랄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들이 있어서 다분히 이들이 지역에 남아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곳에 이사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빨간 두꺼운 선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목사동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0세부터 4세까지 해가지고 이게 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쭉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세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사 나가면, 왜냐면 그러니까 60세 이 또래에서는 사망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사를 나가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요렇게 이사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건 따라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같이 늘어나거든요. 30세 여기 이제 저 최근 들어서 이제 결혼 하는 연령들도 조금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첫 아이 갖는 시기들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또래하고 이렇게 맞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여튼 요 부분 청년들이 좀 더 남아 있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활동들 해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거든요. 될 것 같고요. 가구원 수별 가구 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1동이나 목 5동처럼 가까운 곳에 그 목동 아파트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구 수 자체가 뭐 만션인데 10%도 안 되죠. 1인 가구들 10% 정도 되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20%가 훨씬 넘거든요. 1인 가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면은 이들이 이제 20대 초반 정도에 혹은 그 독거 노인 형태로 지역에 이제 남아 계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냥 2,000세대 정도. 그래서 뭐 가족 단위, 그다음에 혼자 살거나 혹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혹은 그런 그 비율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5, 6인 가구, 아주 이제 대가족인 경우는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목사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 네 개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어떤 구성이 고르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동들 유사한 동들이 뭐 싹 몇 개, 여기도 좀 신정 3동도 조금 유사해 보이고요. 비교적 유사해 보이고, 그쵸, 이렇게 비슷한 네 개의 토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조금 복잡한 게 어떤 거냐면 주민자치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치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가족 단위를 타깃으로 할 거냐. 가족 단위 타깃으로 하기에는 1인 가구가 적지 않고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 1인 가구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수의 주민들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 단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자명하겠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균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전반적인 그 구성들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1인 가구의 구성이 연령이 어떻게 많이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실 만한 이유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거노인 현황 조금 살펴볼게요. 독거노인들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목 4동에는 700분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그 1인 가구 2,300세대 정도 저희가 봤었잖아요. 2,300세대 정도 1인 가구인데 그러면은 700세대 정도가 독거노인들이시거든요. 그럼 2,300, 700 정도 빼고 나면은 뭐 한 1,500가구 이상이 독거노인은 아니네요. 일단 그래도 뭐 젊은 그런 청년들일 수도 있고 뭐 중장년의 그런 인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튼 이렇게 700명 정도 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아까 봤던 대로 저희가 3,200명 정도 됐는데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65세 이상 인구 되면 원래 인구 구성비 자체가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중에 3,287명의 어르신들 가운데 700명 정도가 독거노인이시니까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 그 독거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지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혼이혼들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사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도 약 180명 정도가 80세 이상의 사실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그 생활이 쉽지 않으신 혼자서 80세 이상 분들이 혼자서 뭔가 이렇게 그 활발하게 본인들 청소도 하고 집안도 돌보고 개인 일도 보시고 하는 것들은 건강상 이때부터 확실히 문제가 생길 시점이기도 하네요.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721분들 중에 721분 중에 그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분들이 210명,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 같은 경우 41명에서 이 중에 한 250명 정도는 250분 정도는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생활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독거노인 250명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그 이분들 250명 정도 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규모는 그 주민센터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복지시설이랄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통계의 맹점 중에 하나가 모든 독거노인을 통계로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신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충분히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조금 발굴해 가지고 새롭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진행해 나가시는 게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독거노인 분들 조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성별별로 보시면은 성별별로 보시면 어쨌거나 여기도 여성분들이 조금씩 더 많은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독거노인.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저소득 노인분들, 생활 수급권자분들 정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성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수급자 현황입니다. 총수급자 현황 저희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구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은 아니네요. 이렇게 구 전체 평균으로 봐도 그냥 뭐 평균 정도에 속하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수급,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해가지고 저 정도 인원이고 1,600가구 정도 되네. 600가구 정도, 935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구랑 인원이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혼자 살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뭐 2명씩 되는 그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는 않을 왜냐면 이게 1.5명 정도 가구당 거주 인원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장애 관련 통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장애 관련 통계. 목사동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총에서 866명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500명 인구 중에 뭐 이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 나요? 한 3, 4% 정도 되는 거 되나요?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육체적으로 더 그런 부하가 가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부상이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 부상이 후유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심한 장애,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 이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장애를 인정해주는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타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애 발현율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서울이 한 4% 정도 되고 있잖아요. 전체 인구 5% 정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많으면 뭐 15%까지 장애 발현율이 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요. 이 나라들의 장애 발현율이 높은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부주의하고 많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이제 가벼운 증상,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장애를 인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장애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이 좁기 때문에 장애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8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은 적지는 않은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애 인 숫자가 늘어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천적인 장애에 비해서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고 연령이 조금 많으시면서 장애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주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가족이 이렇게 고스란히 감당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드네요. 그래서 장애 관련된 데이터 저희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역의 어떤 기업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천구 자체가 그다지 기업체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 구 전체가 사실은 이제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원래는
그 목동 신시가 아파트 단지 그 가운데 쪽에 업무 중심 지구를 두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의 계획은 거의 실패합니다. 개발도 굉장히 지지부진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하기로 예정됐던 기업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그쪽에 이제 큰 기업들이 얼마 있지 않게 됐죠. 특히 이제 뭐 여기 목사동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에서 또 저희가 잠깐 살펴봤듯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냥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 기업체들이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100명 넘어가는 곳 하나 딱 101명이네요. 종사자. 한 명 차이로 2명만 줄어들어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여기 그 다른 기업 하나도 99명 정도 되는 기업 하나 정도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목사동에 일자리가 그리 많은 편은 전혀 아니죠. 인구에 비해서 겨우 이제 일자리 이 정도니까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 특히 다른 구로 이미 이렇게 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천구 전체의 그 일자리 숫자가요, 여의도동 하나 일자리보다 훨씬 적은 상태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다수의 기업체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명에서 4명 정도가 일하는 아주 작은 뭐 식당이랄지 카페랄지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 정도 해당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기업체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사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대부분의 기업이 10명 아래 기업이네요. 사업체 창설 연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80년대 이전 기업들,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렇고 여기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2015년 이후 기업이 이제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뒤집어 말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 환경이 어렵다는 반증도 되죠. 왜냐하면은 이만큼 하고 아마 또 근데 불과 10년 유지하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당장 줄어드는 거 보시면은 그래서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평균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통계가 아마 이게 코로나 상황을 많이 반영된 시점의 통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쪽 그 기업들은 이렇게 더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 목사동 기업 현황 보시면은 서울시 평균이나 양천구 평균하고 크게 그 차이 없이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역의 기업 숫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트렌드는 서울시나 양천구 트렌드랑 비슷하게 맞춰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구 구조, 장애인, 노인분들 통계들 기초적인 것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각각의 분과를 만드시고 그 분과 안에서 자치 계획을 잘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대한 통계를 잘 살펴보시고 그 통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